정부는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비급여 관리를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실손보험 악용을 막을 수 없고 이것은 결국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손 개혁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하기 전에 쉼평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본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근 실손보험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5일 배포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실손보험 관련된 유의사항이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신경성형술의 경우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 30만 원 내에만 보상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신경차단술 그리고 신경성형술을 합니다. 비수술 치료란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주사치료에는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이 대표적입니다. 신경성형술은 정밀한 시술입니다. 꼬리뼈를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 병변 부위까지 접근하고 유착을 풀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통증이 만성화되었거나 신경 주변 조직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경우에 신경성형술은 더 효과적이죠. 보통 고령자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에게 수술은 부담이 크지만 신경성형술은 전신마취 없이 국소마취로 20분 내외에 끝이 나고 시술 후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해당 시술이 수술보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신경성형술을 받고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경성형술은 금융분쟁 조정 결정 덕분에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실손보험에서 입원의료비로는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금감원 그리고 보험회사 때문도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범정부적 대응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의 분쟁 중 치료의 필요성, 입원의 필요성을 따지는 대표적인 청구권은 백내장 수술이었습니다. 전문의료학회의 진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의 필요성의 입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입원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25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2025년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며 하이프 치료를 받은 사람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통원의료비만 받게 되자 소송을 통해 해당 치료는 통원의료비만 지급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202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청구하면 그 치료 방법이 관열적 수술이 아니라면 입원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하이프 치료를 권하는 산부인과 의사,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을 권하는 안과 의사,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권하는 정형외과 의사들 모두 환자를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게 하면서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또한 치료 전에 병원의 상담실장은 환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기 부담금이 몇 프로일 때의 계약이니까 발생하는 병원비 중 대략 어느 정도를 실손보험에서 입원 의료비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들이 발급해주는 입원 확인서는 입원을 했다는 형식적인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된 보험 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의 입원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입원이 환자의 치료에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입원을 시킨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따져봤더니 자궁근종이나 자궁성근증 환자가 받는 하이프 치료, 백내장 환자가 받는 다초점 렌즈 수술 모두 의료기관에 6시간 이상 머물며 그 상태를 의료진이 살펴봐야 하는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치료에 대해서 해당 치료를 받고 입원 의료비를 받기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험사 그리고 법원 때문이 아닙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은 신경성형술을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에게 통원 의료비만 지급한 보험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사례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신경성형술을 한 여러 건의 사례에서 병원들은 환자를 6시간 이상 또는 하루 이상 입원시킨 후 입원으로 수가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평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통원으로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평원은 입원한 상태에서 신경성형술을 시행했다는 병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사례를 보면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은 엄연히 다른 치료지만 금감원은 이 치료들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맥락이란 둘 다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비관열적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입원 의료비 한도로 보험금을 받기 힘든 이유가 단순히 보험사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평원이 말하는 의미는 입원 의료비 부지급 조건이 아니라 의료체계 정상화입니다. 비관열적 치료 대부분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금감원이나 법원이 보험금 분쟁을 판단할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 방안에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등 3대 구조 개혁에 착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025년 4월 1일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에 들어있는 실손보험 개혁안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출시될 실손보험에 대해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의료개혁이라는 개념에 왜 실손보험 개혁이 들어있는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부터 신규로 출시될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본인 부담률을 높이면서 보장 조건을 급여와 비급여로 크게 구분한 이유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수 의료 강화 등 의료 체계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다 보니 일부 의원, 병원의 의사들은 실손보험을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고착되다 보니 이제 필수 의료에는 수련의들의 지원이 현저하게 적어지고 실손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과에만 지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위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 등으로 큰 이익을 얻었던 안과, 줄기세포 주사 치료 등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정형외과 등의 지원율은 150%가 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인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지원율은 38.1%에 그치고 있습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진료하는 질병은 특히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높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의사들이 비급여 의료 행위를 권해서 이득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필수 의료의 의사가 모자라는 이 위험한 현상에 실손보험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정부의 문제 인식 중 하나가 실손보험인 것이죠. 정부는 지금 실손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점점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손보험 개혁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의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로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들은 의료기관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 필수적인 치료는 급여로 전환해버리면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큰 비급여 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합니다. 관리급여는 급여 항목은 맞지만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는 없고 본인 부담률을 95%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생하는 의료비의 95%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매우 떨어지지만 그래도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거나 치료 횟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게 됩니다. 이 역시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한번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치료기술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 평가 규칙을 개정합니다. 안전성 또는 임상적 유효성 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치료기술은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재평가를 통한 퇴출 내용을 설명하면서 무릎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꼭 집어 예로 든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비급여 관리를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실손보험을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개정해도 의사들의 실손보험 악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실손보험 악용을 막을 수 없고 이것은 결국 필수 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손개혁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 입원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기 전에 쉼평원에서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치료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실손보험에서 입원 보상이 아닌 통원 보상만 받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원인은 보험회사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동안 실손보험을 악용해왔던 일부 의사들의 탐욕 때문이고 이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의 대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서 집중 보장하고 또한 비급여 치료라고 하더라도 중증일 때는 충분히 보장하는 새로운 실손보험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보험료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1세대부터 3세대 실손보험까지는 개인별 할인, 할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에서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이고 그동안 별다른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아서 보험금도 별로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 내고 있다면 그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또한 나중에 나이가 들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가정하에 높게 오른 보험료를 내면서도 1에서 3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가의 비급여 치료 중 상당수가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필수적인 비급여 치료는 급여로 전환될 것이니 급여 비용을 중점으로 보장하면서도 더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는 신규 실손보험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높아지는 실손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전문가를 통한 상담으로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또한 현 시점 고가의 비급여 치료에 필요한 정액보장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 클릭 후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